안녕하십니까. 호구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세 가지 중요한 부동산 소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중요한 소식이 있었냐? 첫 번째, 공시가격 급등할 거란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부동산 시장 파장을 한번 예상을 해보고요. 두 번째, 현실화되는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에 지금 이 뉴스가요 11월 말부터 계속 나오거든요. 지금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고 어떤 효과가 있을지 양측의 입장을 한번 정리드려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커지는 미국 긴축 압력, 이게 어떤 영향을 줄지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공시가격 급등 가능성, 공시가 최대 30% 껑충,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보유세 보험료 인상 어쩌냐, 이런 기사인데요. 지난달 23일 표준주택 단독주택 23만 가구의 공시가격 예정가 열람을 시작으로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공개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하고 있어요. 아직 발표된 게 아니라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많이 올라갈 거다, 이런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요 한 10% 수준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자, 근데 이제 관심을 가는 것은 이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잖아요. 일단 내년 3월에 발표 예정인데 이 아파트 공시가격이 얼마나 올라갈 것이냐, 지금 예상하기로 한 20% 이상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일단은 2021년에 시세가 많이 급등했어요. 그래서 그 올라간 거 반영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이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90%까지 시세에 맞추잖아요. 그걸 1년에 3%포인트씩 늘려나가면서 맞추고 있는데, 그러면은 원래 시세가 가만히 있어도 공시가격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것까지 감안하면 공시가격이 한 20% 이상 올라갈 거다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보유세 중에서도 종합부동산세 이제 관련해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고 공시가격에서 일부 깎아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것이 내년부터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럼 이것을 종합해 보면 세부담이 많이 늘어나겠네, 보유세 관련,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자, 이게 공시가격 자체가 올라간 게 무서운 이유가 그동안 세율을 많이 올렸는데 부동산 시장 안정이 별로 도움이 안 됐잖아요. 왜 공시가격이 무섭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올해 기준으로 해서 2주택자 공시가격 합산 16억 원을 갖고 있는 부부가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갖고 있어서 인별공제 6억 원씩 받아서 12억 원을 빼줘요. 그러면은 부부 각각 과세 표준이 2억 정도가 잡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공시가격이 20% 올라가잖아요. 부부 인별공제 12억 해도요, 부부 과세 표준이 3.6억 원이 잡혀요. 그러면은 일단 과세 표준 자체도요 거의 80% 올라갔는데, 또 문제가 뭐다? 세율도 상승하게 된다는 거죠. 과표 구간이 3억 초과 6억 이하 구간이라서 1.6%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공시가격은 20% 올랐지만 세부담은 2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승하는 것까지 감안하면요, 다주택자는 아마 세부담 상한 수준까지 부담이 늘 겁니다. 자, 보통 3주택 이상자 또는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 이상자인 경우에 세부담 상한이 300%라서 전년 대비해서 얼마나 많이 세금을 부과할 것인가, 최대 3배까지였거든요. 그 수준까지 부담하는 다주택자가 꽤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섭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부담이 늘어나는 건 알겠는데 과연 내년 보유세 과세 기준일 이전에 6월 1일이죠. 처분하려는 다주택자가 늘까요? 야, 내던 보유세에서 두세 배 내면은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게 기존에 내던 거에 비해서 많이 낸다는 거지,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에 따라서 만약에 주택가격이 1억 2억 올라가는데 500만 원 1000만 원 내는 게 부담스럽냐?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보통 내년 보유세 과세 기준일 이전에 이것이 시장의 매물이 늘어나는 효과가 보려면요, 기본적으로 주택시장 전망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렇게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만으로 내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고 점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자,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현실화되는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자, 11월 말에 여당 일부 의원들이 언론에다가 양도세 한시적 인하 방안을 언급해요. 왜 갑자기 생돈을 맞게 양도세 인하지? 그래서 정부가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주장했던 의원들이 다음 정부에서 다시 논의하겠다 꼬리를 내리면서 끝나는 줄 알았거든요. 자,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다시 이 양도세 중과 완화 부분을 언급을 합니다. 시골에 다 운막 갖고 있는 사람이 무슨 죄냐, 이런 식으로요. 이거 저희가 잘못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양도세 1년 정도 한시적 유예를 하면서 다주택자 매물 잠김을 해소해서 부동산 시장의 매물이 늘어나게 하겠다, 지금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갑자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이후에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배제 안에 여당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죠. 청와대는 즉각 반대 입장을 표명했는데 한번 각 측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찬성 측의 입장을 좀 들어볼게요. 자, 지금 서울에 매물이 늘어나고 있기는 하는데 그 전에 비해서 확실하게 늘어난다는 느낌이 덜 들어요. 자, 그래서 양도세 중과를 배제해주면서 이 매물을 늘어나게 하자는 주장은요, 우리의 목적은 집값 하락이지 다주택자 증오가 아니다. 이 사람이 시세 차익 갖고 있는 거를 못 갖게 하면서 계속 움켜쥐고 있게 하는 게 과연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의 흐름은 아니지 않냐? 그래서 한시적으로 풀어주면은 이건 진짜 금매다. 왜냐면은 내가 세금 시세 차익이 워낙 많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무조건 이 양도세 중과 배제 기간 내에 팔아야 될 거 아니야. 엄청 가격을 싸게 팔 것이고 그것이 집값 하락을 이끌 것이다. 이런 주장이죠. 자, 반대측 입장도 들어볼게요. 자, 반대측 입장은 이미 12, 16 부동산 대책 때 해봤는데 효과가 없더라. 왜냐면은 다주택자는 오를 것 같은 기대감이 있으면 팔지 않는다. 게다가 부동산 정책은 신뢰가 기본 아닌가? 자, 이런 식으로 때 되면 풀어주고 때 되면 풀어주면 누가 다주택자 되는 것을 무서워하겠냐? 그리고 잘 생각해봐봐. 야, 우리가 세금을 하루아침에 강화한 게 아니라 충분한 유예 기간을 줬다. 그 전까지 팔라고 시간을 주고 그 이후에 적용을 했단 말이다. 근데 그 사람들이 안 팔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 뭐 이쁘다고 풀어줘야 되나?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제일 우려스러운 게 시중에 매물이 증가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다주택자 유입을 부를 것이다. 왜? 양도세 중과 무서워서 못 파는 사람들이 이제 못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얼씨구나하고 살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죠. 자, 정부 측도 난감할 겁니다. 야, 지금 부동산 시장 알아서 좋은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왜 굳이 건드냐? 지금 이 상태로 가서 계속 금리 올리게 되면 부동산 시장 분명히 하락 안정 상태에서 정권 끝날 것이고 그래도 약간 모양새 있게 우리가 끝날 것 같은데 왜 자꾸 부동산 세제 관련해서 건드냐 이거죠.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언급하는 것 자체가 다주택자 매물 잠기름을 부르기 때문에 정부 측은 싫어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규제 완화책은요, 효과를 볼 수 있는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주택 소유주들이 하락에 대한 공포를 크게 가질 때라는 거죠. 야, 이거 갖고 있으면 집값 더 떨어질 것 같아. 세금 풀어준대. 지금 갖다 팔아야겠다. 그럼 보통 이런 시기가 언제다? 역전세 시기 또는 3기 신도시 입주 시기에 이런 정책이 나오면 효과가 있다는데 지금은 그렇게 뭐 효과가 보기가 있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왜? 다주택자들은 내 주택은 무조건 오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자, 세 번째, 미국 생산자 물가 상승률 살펴보겠습니다. 2010년 이후에 최고치래요. 무려 9.6%가 나왔습니다. 전월 8.6%에 1%포인트 이상 1%포인트 높았고요. 예측치보다도 0.4%포인트 높았습니다. 왜 2010년 이후에 최고치냐? 2010년부터 이 생산자 물가 상승률을 조사를 시작했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사상 최고치라는 겁니다. 자, 미국 PPI 발표 이후에 금융시장이 들썩거렸어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3.5원 상승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자, 시장에서 이 수치를 예민하게 받아들인 이유는요, 지금 12월 FOMC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생산자 물가 지수가 9.6%? 그러면 앞으로 물가 상승이 계속 가속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은 테이퍼링 가속하는 당연한 부분이고 금리 인상도 굉장히 빨라지겠네. 이것을 우려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3월에 금리 인상 이야기 나오면은 주가 난리 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3월, 5월, 6월 각각의 후보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볼 때는 6월까지 못 기다릴 거예요. 자, 앞서 발표된 미국 CPI도요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잖아요. 자, 이 CPI 발표될 때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가격 상승세 둔화되고 있다 밝혔는데 PPI가 치솟으면서 약간 머쓱하게 됐어요. 그럼 결국 남은 것은 중앙은행이 나서서 유동성을 흡수하는 과정밖에 안 남았다는 건데 지금 그것을 금융시장에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도요 이거에 대해서 유의를 하셔야 돼요.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금리를 올렸던 거는요 미국에서 빠르게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따라갔던 겁니다. 지금 그거와 같은 상황이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12월 FOMC에서 발표될 점도표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두 가지를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 2022년 금리 수준, 그 금리 수준에 따라서 첫 금리 인상 시점을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중립금리 수준 9월 FOMC 점도표에서는 2.5%로 찍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자, 이게 어느 수준까지 올라갈 것인가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만큼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될 겁니다. 이번에 대한민국의 금리 인상이 위험한 이유가 2006년의 금리 인상 요인과 2010년, 2011년 금리 인상 요인이 동시에 오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높게 올라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지금 부동산 시장이 8년 만에 대변화 시기에 왔습니다. 지금은요, 무주택자들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먼저 부동산 가격 어떤 흐름으로 움직이는지 아셔야 됩니다. 지금 과거 상황과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또한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얼마나 많은 공급이 있는지도 알고 계셔야 패닉 바잉을 안 할 수가 있고 청약 전략을 세우실 수가 있습니다. 청약 정보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빠삭하게 알고 계셔야 나한테 유리한 방향, 나의 한계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쇼킹 부동산원 아파트 교과서에 모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